지금까지 양방에서 뇌전증을 치료할 때는 뇌전증이라는 것은 뇌신경이 과항진돼서 과흥분돼 가지고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뇌신경의 흥분을 억눌러 주기만 하면 뇌전증이 나을 것이라는 배경하에 여러 가지 항경련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뇌전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뇌전증과 신체의 다른 상황이 그 뇌전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게 소화의 기능이나 장의 기능, 그리고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뇌전증과 뇌신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뇌에 많은 뇌신경이 있죠. 내부 장기에도 많은 신경들이 있어요. 특히 소화기 쪽에 미주신경이라서 많은 신경들이 있는데, 뇌가 이 밑쪽으로 신경에 명령도 주기도 하지만 밑쪽의 상황을 뇌에 보고도 하게 돼요. 소화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이 위장이 안 좋다고 하면 뭔가 흥분되는 듯한 안 좋은 자극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게 뇌에 영향을 줬을 때 뇌가 흥분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장내 세균총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연구 결과를 보니 위장의 기능이라든지 장의 기능, 그리고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뇌의 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뇌전증 발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 말하는 위장이 안 좋아서 뇌전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뇌전증이 있는데 위장이 안 좋은 아이들은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잘 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하고, 그리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허겁지겁 먹는 과정에서 또 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소화장애와 체기가 생기면 흉년의 빈도수라든지 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과 상관없이 속이 더부룩하고 벙벙한 느낌을 자주 가지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 그리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아이들, 그리고 장의 기능이 약해서 항상 묽은 변을 보거나 설사를 좀 자주 하는 아이들이 뇌전증이 잘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위장 쪽에 뇌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뇌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전증이 있는 아이들이 이런 위장 장애가 있을 때는 위장을 치료해 주는 것이 뇌전증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전증을 하게 되면 한약을 좀 오래 복용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 한약을 복용할 때 뇌의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뇌의 상태와 그 아이의 몸 상태까지 살펴요. 소화기능이 약한 아이, 뇌전증을 같이 동반한 아이가 있다면 새끼를 풀어주면서 위장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서 소화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건강한 위장을 가진 몸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뇌도 안정시키고 진정시킬 수 있는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뇌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체질이라든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병증을 참고로 해서 그 아이에게 맞는 1대1을 맞춤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장복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고요. 아이들이 건강해지면서 뇌전증의 발생 빈도수가 줄면서 점점 치료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일단은 위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지켜야 될 음식 습관이 있어요. 폭식, 과식, 야식, 삼식을 좀 피해야 돼요. 위장 장애를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위장이 나쁜 사람은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밀가루 성분의 음식은 피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는 약간의 산책이라든지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위장의 소화를 돕는 방법이기 때문에, 팔, 다리로 움직여주면 위장이 운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산책 같은 걸 해주는 형태로 해준다면 위장이 빨리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뇌전증 발생 빈도수가 훨씬 더 줄여줄 수 있습니다.